자, 학생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제3장 오차론에 대해서 서로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차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제 이 공간 정보에 대한 데이터들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측량이라는 기술에서는 관측이나 또는 측정 등의 양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좌표들이나 성과들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분석하는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럼 관측과 측정에 대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정의를 좀 내려보면, 관측이란 어떤 사실과 자연적인 발생을 인식을 하고 기록을 하며 때로는 측정 기구를 사용해서 어떠한 크기를 측정하는 행위다 라고 되어 있고, 측정은 미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행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측과 측정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관측은 observation, 측정은 measurement라는 말로서 정의가 내려가지고 서로 분리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이 관측과 측정이라는 의미를 종종 같은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관측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측정이라는 것의 어떤 협의적 개념을 포함되고 있다는 걸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부분에 관측이라는 말이 측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량적인 양의 크기를 재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정량적일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성질까지 다 볼 수 있는 관측이라는 의미가 더 큰 의미에서 광의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관측에 우리는 이제 측정이나 관측이나 모든 관측에는 필수적으로 오차라는 게 따릅니다. 에러라는 거. 이 오차라는 게 따르게 되는데, 이 오차론이나 학문 분야 자체는요, 이 오차가 왜 발생이 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이따가 나오겠지만 오차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격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어떻게 소거하거나 보정을 하거나 이런 학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적정한 척도, 적절한 척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측량에 의한 성과들에 대한 품질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이 되는 것을 Theory of Error, 그래서 오차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측에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수반되는 관측값에 오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줄자를 두리고서 100m의 거리를 한번 재보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매우 정확하게 100m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그죠? 아무리 높은 기술의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라 하더라도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정확한 어떤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각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관측들이 단 한 번의 측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정확한 값을 측정하거나 관측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양적인 파트로 보면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관측하게 되고요. 그 반복한 관측한 값이 어떤 이제 최하값이라고 해서 가장 정확한 값을 이루게 되는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척도할 수 있는 그런 적인 학문을 오차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차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참값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참값이라는 것은 일단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줄자로 100m 거리를 여러 번 관측해도 이게 100m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1m의 정의를 내려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단위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1m의 정의를 잠깐 리뷰를 한번 해보면요. 1m의 정의란 무한히 확산되는 평면 전자기파가 2억 9,979만 2,458초분의 1 동안 진공속을 진행한 경로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럼 100m라고 그러면 이거를 100개를 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운동장이나 어떤 경기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트랙에서 100m의 거리를 측정을 할 때 이런 진공속으로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것들을 측정하지는 않죠. 그래서
1m의 정의를 우리가 인간들이 여러 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학자들이 서로 이렇게 해서 1m 정의를 내립시다 하고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어떤 표준적인 값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1m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참값은 알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참값이라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수반되는 게 뭐냐, 어떠한 관측한 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관측한 값이 있을 거고, 분명히 만약에 참값이 있다 그러면 이거의 차이가 우리가 오차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오차를 참값에 의한 오차이기 때문에 참 오차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값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참오차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측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정확한 관측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첫 번째. 또한 모든 관측에는 오차가 포함이 됩니다. 이따가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종류를 다음 파트에서 배울 텐데요. 어떠한 원인이든 무슨 값이든 어떠한 측정한 관측값은 정확한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차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오차가 크기가 어느 정도 관측하는 방법이나 측량 방법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는데요. 그 허용하고 있는 정확도 범위 내에 들어왔을 경우 그 오차를 적절하게 관측한 값에 배분해 주기 위한 그러한 이론적 바탕이 되는 것을 오차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관측값의 참값도 절대 알 수 없는 경우가 되고요. 관측 순간에는 정확한 오차를 항상 알 수 없다. 그렇죠? 정확한 관측값의 참값도 알 수 있고 또 정확한 관측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차가 얼마나 정확한 건지 그것도 추정해 볼 수도 쉽지 않죠. 자, 네. 자, 그러면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시다.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놈, 기계적인 원인이 있고요. 또 개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인 원인이라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람, 기온, 습도, 기압, 대기 굴절, 중력, 뭐 자침의 방향이 좀 달라져서 편차가 생기는 등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각을 관측하는 장치를 세워요. 각관측기라고 하는 장치를 세워놓고 각을 측정을 하는데 아주 정밀한 각, 아주 미소한 각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정밀한 측정 관측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짝 세워놓고 산들바람에 살짝 붙여도 이 각의 단위가 쬐끔쬐끔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순식간에 불어나는 바람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변화량이 얼마나 반영이 돼서 오차로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겠죠. 또 우리가 철도 레일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들 철도 레일과 레일 간격을 약간 띄워 놓죠. 이유는 이 철도의 레일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재질 자체가요, 열에 의해서 팽창할 수 있는 열팽창 계수를 포함한 강철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어떤 강철 줄자로 내가 거리를 측정한다고 할 때 얘가 표준적인 길이 값이 섭씨 몇 도일 때는 얼마 정도 유지하고 있는 놈이 그 표준이 되는 기온보다 높은 기온일 때는 줄자가 아무래도 열팽창 계수를 갖고 있다 보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똑같은 어떤 거리를 측정하는데 실제 읽어야 될 값이 표준 기온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10m 읽었다 그러면 얘가 늘어난 상태니까 내가 똑같은 길이를 읽어도 얘가 좀 더 적은 값이 나올 수 있겠지, 기온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포함되는 오차들,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의 예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 원인인데요. 많은 부분들이 특히 여러분들처럼 처음으로 이제 기기들을 다루게 될 거고, 다루는 사람들은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파트이기도 하는데요. 기계를 이제 각을 관측하든 거리를 관측하든 또는 GPS로 3차원의 위치를 결정하든 간에 이 관측 기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이나 또는 다양한 조정 방법이 있는데요. 측량 장비를 지구의 중력 방향의 연직선상에서 맞출 수 있게끔 해서 딱 수평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 세우는 것들을 이제 조정을 좀 못했다든지
또는 어떠한 뭐 제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케일을 잘못 읽었다든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발생되는 원인들을 기계적인 원인에 의한 오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오차 부분들은 어떠한 현장에 관측하는 당시에 무슨 상황이나 상태나 조건들에 의해서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크기를 보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대부분 소거가 가능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오차, 원인에 의한 오차는요, 인간의 개인적인 원인에 의한 오차가 발생이 되는데, 인간이 사람마다 다 틀리죠. 눈이 보이는 이 굴절에 의해서 눈의 우리 시력도 다 다르게 될 거고요. 눈의 그 어떤 감각들이 틀리게 되는데, 그래서 발생하는 개인의 버릇에 의해 개인될 수 있는 오차도 또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 그림과 같은 사진과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때 실습하게 될 장비예요. 이게 이제 레벨이라는 장비인데요. 이 장비가 레벨이라는 장비는 이렇게 높이를 알고 있는 지점에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이런 그림에 표척이라는 걸 세우고요. 또 높이를 구하고자 하는 지점에 표척을 세워 놓고 중간쯤에 이렇게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관측 장비인 레벨이라는 장비를 세워 놓고 서로 높이의 값을 읽고요. 읽은 다음에 두 지점의 높이의 차를 계산을 통해 갖고 이 높이에다 이 높이 차만 빼주면 이 지점의 높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관측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나중에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을 때 정확하게 이 표척의 이 접안 렌즈라고 그러는데요. 이 접안 렌즈를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이 표척의 눈금을 읽어낼 때 그 안에는 보면 이렇게 접안 렌즈 안에 십자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 십자선의 정중앙 부위에 이 표척의 눈금이 매칭이 됐을 때 이 값을 읽게 되는데 정확히 지금 위에 예시 1번에 보이는 것처럼 정확하게 눈금이 결차되는 이 지점에 걸렸으면 이제 써 있는 숫자대로 읽으면 되니까 193을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중간 맨키에 걸쳐져 있을 경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십자선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두께의 윗부분을 읽을 것인가, 아랫부분을 읽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차이가 발생이 되죠. 그것들이 개인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부분들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는 이 노하우를 따로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준수해서 하시면 개인적인 오차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그 오차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대오차, 그 다음에 정오차, 세 번째는 우연오차라고 정의하는 이게 오차의 3종류입니다. 세 종류. 오차의 종류라고 읽고요. 과대오차는 지금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것처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테이크라고 되어 있죠. 그죠? 또 다른 말로는 착오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은 과오라는 말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또 과실이라는 말도 하고요. 또 편한 말로는 실수라는 말도 합니다. 정의를 보면 관측자의 실수로 부주의하거나 어떤 피로감에 의하거나 또는 어떤 관측값을 읽어서 그 관측값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수한테 불러주는 단계에서 또는 내가 읽어대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값을 잘못 읽었을 때 등등 발생하는 오차들이고요. 엄밀하게 의미에서는 이 오차론에서 다뤄야 될 그런 오차 파트는 아닙니다. 이 차고 또는 과대오차 또는 과오라는 이 파트는요, 그 크기가 일단 발생된 양의 크기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실 또는 과대오차라고 한다. 영어로는 그로스 에러 또는 블런더라고 부른다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실수죠. 여러분들 이제 뭐 과실하는 파트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나가다가
내가 뭐 술 한잔 먹고 취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사람을 어떻게 하다 밀쳤는데 그 사람이 어디 부딪혀서 다치거나 또는 극단 상황의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렀다. 그러면 내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다쳤으면 과실치상, 또 죽었으면 과실치사 이런 말을 표현을 쓰는데요. 저런 개인적인 오차임인 겁니다. 관측자의 부주의나 또는 측량할 때 측량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계산하는 과정이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쉽게 발견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론에서 다루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각을 읽을 때 지금 보이는 것처럼 21도를 읽어서 21도를 적어야 되는데 12도로 적는 경우나, 또는 많이 혼동하죠. 66자 9자하고 35.96이라는 값을 35.69 이런 것들을 잘못 기록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미스테이크 또는 착오, 과대 오차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오차는 정 오차예요. 콘스턴트 에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콘스턴트가 상수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정오차. 말 그대로 정해져 있는 그 크기가 오차라는 겁니다. 어떠한 원인이 수반이 되고요. 그 원인에 수반되는 양에 따라서, 원인의 크기에 따라서 그 발생될 수 있는 오차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돼서 우리가 보통 다도 다른 말로는 계통적인 오차, 시스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매틱 에러라고 해서 계통 오차라고도 부릅니다. 측정 기구 또는 환경, 관측자를 포함해서 측정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로부터 기인하는 오차를 말하고요. 또 다른 말로서는 편의, 영어로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편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같은 크기의 오차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서 작은 오차가 모여가지고 그 오차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큰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누차라고 한다. 즉 오차가 누적돼서 쌓인 오차들의 그 크기를 누차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구간의 길이를 측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온도가 표준 온도보다 높은 온도의 상태일 때 내가 강철로 만들어진 줄자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한다고 합시다. 구간 A부터 B까지 강철로 제작되어 있는 줄자를 가지고 구간을 나눠서 계속 측정을 하는데, 첫 번째 이 강철이 처음에 측정할 때 온도가 T도씨여서 표준 온도는 N인데 여기에 조금 온도 변화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줄자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것들이 여기서 측정할 때는 오차를 좀 더 갖게 될 거고, 더 갖게 될 거고, 더 갖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전 구간의 길이를 측정했을 땐 그 오차가 누적이 되겠죠. 그 누적된 오차들을 누차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정오차에서는 그 크기와 방향, 또는 그 크기 방향이라는 건 또 부호라고,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음의 부호로 줄어들 수도 있는 크기의 오차로서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태만 알게 되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철 테이프, 여기서 테이프라 하는 말은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줄자를 영어로 테이프라고 합니다. 강철 줄자의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늘은 양, 줄어드는 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줄자를 이용할 당시에 이 줄자가 사용될 수 있는 열팽창 계수라는 값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의 표준 온도 대비 관측 당시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그 크기의 늘음을 잴 수 있고, 그거를 측정한 길이, 즉 관측한 길이에다 보정을 통해 갖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거리를 측정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레이저가 나갈 수 있는 토탈 스테이션 장치를 이용해서 레이저가 쭉 나가서 되돌아와서 어떤 특정 지점에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거리를 이용해서 시간차를 얘가 연산을 해서 두 지점 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게 되는데요. 요럴 당시에도 레이저는 어쨌든 빛이잖아요. 빛의 굴절 현상들의 반사와 굴절이라는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장치인데, 이 장치를 이용할 경우에 아무래도 레이저가 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기에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레이저가 나가면서 진행하면서 반사되도록 순간에 굴절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관측 당시에 굴절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 크기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가 관측 당시 여기에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습도 장치를,
습도계를 부착을 시켜서 습도를 값을 읽고 그 습도가 표준 습도보다는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그 양을 보정할 수 있게끔도 해서 정오차의 크기들을 없애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차는요, 우연 오차라고 합니다. 우연 오차. 영어로는 랜덤 에러예요. 랜덤이란 말들 잘 아시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일률적인 크기도 없고,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크기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런 오차들을 우연 오차라고 합니다. 저 앞서 봤던 과대 오차였던 차고하고, 위에서 봤던 정오차, 이것들을 소거하고 남은 오차고요.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왜 발생됐는지, 발생이 몇 번이 났는지 빈도도 알 수 없고, 그 크기가 무엇인지, 크게 발생된 건지 줄어든 건지 늘어난 건지도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예측할 수도 없어서 랜덤 오차라고도 부르고요. 이 방법에 해당되는, 이 우연 오차에 해당되는 오차를 우리가 오차론, 또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우게 될 최소 제곱법이라는 학문, 수학적인 풀이 방법으로서 다뤄서 없애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의 산들산들 크기를 아주 약하게 부는 바람의 크기를 측정하지 못하였을 때 내가 각을 관측하는데 그 각을 측정하는 기계 자체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가지고 그 읽은 각의 값에 조금 더 오차가 포함이 되는지 그 크기를 전혀 알 수 없거나 또 광선의 불규칙한 굴절 좀 더 먼 거리를 관측하고자 할 때 그 관측되는 이 대기의 길이가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상의 이 습윤 성분들, 즉 수증기 성분들이 서로 양이 순간적으로 달라져 가지고 광선의 굴절이 불규칙하게 발생됐을 때 거리에 어떻게 오차가 있는지 그것들을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차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차가 적다. 그래, 너는 관측을 잘했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정의를 내리게 될까요? 그렇죠?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오차가 적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정확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공간정보공학을 포함한 이 측량을 포함한 이 파트에서는 뭔가를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는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래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네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관역판이에요. 네 가지의 관역판이고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처음에 사격을 할 때 보면은 우리 총 쏴가지고 우리 가늠자, 가늠쇠 조정을 하는 단계를 거치죠. 그런 것처럼 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관역판에 총을 쐈는데 가운데에 네 발을 쐈는데 네 발이 다섯 발을 쐈는데 다섯 발이 탁탁탁 맺혀 있었습니다. 이런 특등사수죠. 그죠? 이런 경우는 아주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관역판의 정중앙부를 점수로 부여한다면 10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하죠. 10점이라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정중앙부에 라는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정확도라는 얘기는요, 어떠한 측정이나 관측값이 참값에 얼마나 일치되는가를 표시하는 척도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즉 이 관역판은 제일 정중앙부가 참값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이 측량과 같이 여러 개 관측을 해야 되는 값들에서는 참값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참값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관측했던 값,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총을 쏜 값을 우리가 관측한 값으로 합시다. 즉 5회에 관련돼서 어떤 값을 관측했을 때 왼쪽에 있는 케이스는 정확한 참값을 알고 있는 존에 5개가 몰려있기 때문에 정확도 하고요. 어떻게 관측값들이 정확한 참값이라는 놈에 몰려있기 때문에 정밀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정밀하다. 즉 공간정보에서는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느 값을 관측하거나 측정함에 있어서 관측과 또는 측정에 대한 정교함, 또 그것이 얼마나 균질한지를 표시하는 척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측정값들에서 상대적인 편차가 작다 그러면, 즉 내가 어떤 거리 100m를 측정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고, 둘이 5번씩 저기 가서 100m를 재봐요. 그랬는데 A라는 사람이 100m.01, 100m.02, 100m.00, 99.98, 99.99m를 측정했다고 합시다. B라는 사람한테 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100.10, 100.20, 100.00, 99.80, 99.90이라고 각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관측을 했습니다. 이 5번의 관측한 값에 가장 정확한 값을 얻고자 할 때 우리가 가장 편하게 쓰는 거는 이 관측한 값을 전부 다 합친 다음에 관측한 횟수인 5회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평균을 구하면 보시다시피 다 똑같이 100m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100m를 가지고서 각각에 대한 관측한 결과값에다가 빼주게 되면 그만큼이 오차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사람은 오차가 1cm 나고 2cm 났다가 안 났다가 2cm 부족했다 1cm 부족해지지만 이 사람은 10cm가 커졌다가 20cm가 커졌다가 안 났다가 20cm가 줄어들었다가 10cm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범위가 A라는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커지지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 비해서 이런 측정에 대한 균질성이 좀 떨어진다. 정교하지 못하다. 즉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 값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이는 케이스들 보면 가운데 쪽에 있는 게 점수가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거의 관측한 값이 몰려 있다. 내가 총 쏜 5발이 몰려 있다 그러면 점수는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 아주 그곳이 어디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정밀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일 가운데가 점수가 높은 건 알고 있는데 예, 내가 총을 쏜 5발이 이렇게 멀리 벗어나서 한 곳에만 모여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정확하진 않지만 정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측량에서는 보면 정확도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참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정밀한 게 무엇인지를 찾고자 즉 얘가 관측한 값이 어떠한 일련의 제일 정확하다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이따가 나올 최하값이라는 다음 페이지 나올 최하값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는 편차가 큰지 그것들을 통해서 이 측량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아주 잘 나오고요. 특히 객관식 문제로서 좀 많이도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없죠. 수업 노트에는 없는데 이 정확도라는 값을 좀 평가를 다시 좀 해본다면 표준값 또는 허용하는 값에 얼마나 적합하게 맞췄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정중앙의 값을 참값이라는 기준이 제공한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적합하게 되었는지 즉 어떤 측정치의 결과라고 부르는 보통 성과라고 불러요. 측량에서는요. 이 성과의 질에 관계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정밀도라는 파트는요. 측정을 할 때 정교함 또는 치밀함 또는 섬세함 얼마나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성과의 균질성 또는 재생성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표현되는 게 정밀도다 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최하값이에요. 최하값. 최하값의 정의를 볼게요. 일단 우선 1년에 측정한 값들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참값에 가장 가까운 추정값이다. 즉 뭐예요? 참값은 없는데 참값을 알 수 없는데 가장 가깝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가장 좋은 값이다. 그래서 most probable value의 약자라서 줄여서 MPV라고도 약어로서 표현을 합니다.
즉 가장 정확한 값이라는 거죠. 최하값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잉여 관측을 얻는다. 즉 내가 거리를 측정을 한번 거리를 알아야 되겠다. 거리를 알기 위해서 한 번 딱 재는 게 아니고요. 수회 반복 관측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마라톤 코스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마라톤 코스의 길이는 42.195km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든 여러분들 텔레비전 통해서 마라톤 경기는 한두 번씩은 최소한 보셨을 텐데요. 이 42.195km라는 거리를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이거는 측량에도 담당을 하거든요. 우리 88 서울올림픽 했던 적 있죠? 그때도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이 본 교과목에 대한 저자분께서 직접 그 마라톤 코스를 측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그 측정한 거리에 대한 공증을 받으셨고요. 검증을 받으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딱 한 번 올림픽 주경기장에 출발을 해서 나가서 쭉 코스를 따라서 돌아와서 딱 한 번 들어왔는데 42.195km 쟀습니다 하고 이게 정확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국제올림픽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국제마라톤위원회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는 구간의 길이를 몇 번을 반복 관측을 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길이를 관측해서 거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최하값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하값을 찾는다는 거 지금 보시는 수식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은 관측이 단 한 번의 값을 알기 위해서 단 한 번만 측정하지 않고 여러 번 반복 관측해서 반복 관측한 값이 있다면 가장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관측한 값 있죠. 100m를 측정하세요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아까 보신 것처럼 100m 01, 100.00, 100.02, 99.98, 99.99 이렇게 해서 관측을 했다 칩시다. 5번의 반복 관측을 했다. 가장 정확한 이 구간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했을 땐 이 값을 전부 다 더한다는 거죠. 관측값을 다 더하고 뭘로 나눠줘요? 관측한 횟수가 있죠. 관측한 횟수 n으로 나눠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보통 평균값 또는 산술평균이라고 하죠. 즉 이 정의를 최하값이라고 하고요. 이 최하값으로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을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요거 내용입니다. 이 수식의 의미가 요 값과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쓰면 우리가 최하값이라고 부르는 놈은 뭐가 돼요? 최하값 MPV는 관측한 값을 i번째 관측한 것들을 xi로 치면 요것의 전체의 합을 관측한 횟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잔차라는 게 있습니다. 레지듀얼이라고 부르고요. 이 한자는 무슨 잔자일까요? 남을 잔자라는 뜻입니다. 남을 잔. 우리가 잔돈 이런 얘기 하죠. 잔반 이런 얘기 쓰죠. 그때 쓰는 한자예요. 남아있는 오차라는 거죠. 남아있는 오차. 정의는 최하값과 관측값의 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잔차라고 하는 잔차는 어떻게 읽냐면요, 뉴라고 읽습니다. 뉴. 잔차는 최하값에서 관측값을 빼주면 된다. 괜히 지웠네요. 다시 한번 써봅시다. 내가 관측한 값이 있습니다. x 첫 번째 관측한 값이 100.01, 두 번째 관측한 값이 100.02, 세 번째 관측한 값이
99.98 99.99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차함없이 100점 00이 나왔다고 합시다. 이 다섯 번의 1년의 관측값의 최하값은 얼마가 계산이 돼요? 이 전체 관측한 관측값의 총합의 횟수인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 합치면 500이 나올 거고요. 5회로 나눴으니까 최하값은 100이 나올 겁니다. 그쵸? 자, 잔차 x1에 관측된 관측값의 잔차는요, 우리가 new x1이라고 해봅시다. 이 값은 최하값에서부터 첫 번째 관측한 x1을 빼주면 되겠죠. 즉 100에서 얼마가 돼요? 100.01이니까 마이너스 0.01이 x1 관측값의 잔차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x2의 잔차는요, 그러면 마이너스 0.02m가 될 거고요. x3는 플러스 0.02m, x4는 플러스 0.01m, x5는 잔차가 제로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잔차에도 부호가 음의 부호가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고 양의 방향성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값을 꼭꼭 준수해 주셔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차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게 이 확률 곡선이라는 개념이에요. 확률 곡선. 확률 곡선이라 하면 특히 여러 가지의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곡선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우스 곡선이라 부르는 확률적으로 정규 분포 곡선을 오차가 따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곡선의 식은 다 한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건 이렇게 우측 부분 있죠. 이 우측 부분이 발생하는 것들이 이 플러스 양의 오차고요. 이 좌측 부분이 음의 오차입니다. 이 음의 오차의 범위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x1의 크기의 오차와 x2의 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오차는 얼마 정도 되냐 할 때 이 구간별로 빗금친 영역의 확률이 이 확률의 면적이 이 x1에서 음수 마이너스 x1에서 마이너스 x2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적인 모델로서 그 오차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확률 분포 곡선을 계속 그리다가 무한대로 수렴을 합니다. 음의 오차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오차로 수렴하게 되는데요. 이 정규 분포 곡선인 가우스 곡선을 통해서 이 오차가 가지게 되는 오차의 특징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느냐? 이건 아까 앞에서 한 거죠. 가끔씩 기사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오차의 일반 법칙 또는 오차의 3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정방향, 즉 플러스 방향에 대한 오차의 크기와 마이너스에 대한 오차는 같은 빈도로 발생이 된다. 우리가 보통 이 확률 분포 곡선을 나타내는 이 가우스 곡선상에서의 오차 분포에 대한 이 확률에 대한 총합은요 1입니다. 또는 100%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럴 때 양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0.5 또는 50% 확률이고요. 음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0.5 또는 50%의 확률을 갖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매우 큰 오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아까 보셨지만
내가 어떠한 관측을 할 때 그 관측한 오차가 예를 들어서 100m에 1mm 오차가 날 수 있는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하지만 쭉 무한대로 가서 내가 100m를 측정을 하고자 하는데 100m보다 오차가 한 10m 오차가 난다. 이런 확률은 되게 적다는 겁니다. 즉 매우 큰 오차가 발생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오차의 삼법칙의 두 번째고요. 또 작은 오차, 이 반대로 얘기하면 또 작은 오차가 발생할 확률은 큰 오차가 발생할 확률보다는 당연히 크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작게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확률은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확률보다 상당히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부가적으로 이거 세 번째 오차의 상법칙 세 번째라고 의미를 하고요, 이야기를 하고 부가적으로 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곡선 아래의 면적의 합을 다 합치게 되면 100%의 확률이다라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좀 뒤섞어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수업 노트에 보시면 4페이지에 해당이 되겠네요. 두 번째, 가로 열고 정규 분포라는 게 있는데요. 되게 복잡한 수식이 좀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파트는 뭐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뭐 통계에 대한 부분들, 확률과 통계 부분들을 다뤄야 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규 분포는 돼지꼬리 달려 있죠? 땡땡땡 해서 생략하도록 합시다.